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기초연금 이것 모르면 큰 낭패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핵심 내용 16가지를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소득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12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5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5만 원이 인상됐고요.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 변천 추이입니다. 2014년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에서 2025년도에는 228만 원과 364만 8천 원으로 무려 162%나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기준 연금액은 2014년 20만 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71%가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선정기준액 인상폭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에는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고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땐 일반재산에 금융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해줍니다. 네 번째, 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평가 사례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하고 추가 공제 30%를 차감하면 남편의 소득 평가액은 131만 6천 원입니다. 부인의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하고 추가 공제 30%를 차감하면 부인의 소득 평가액은 61만 6천 원이 되겠죠. 부부합계 근로소득은 500만 원이지만 소득 평가액은 193만 2천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평가에는 세 가지 차관사항이 있죠. 첫째, 기본공제 112만 원. 둘째, 추가공제 30%. 셋째, 이를 부부 각각 적용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소득이 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초연금법상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으로 얻는 소득이고요. 연금소득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4대 직역연금 등이 있고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공적이전 소득 등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이는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사업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매출액 또는 총수익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은 국세청에서 회신되는 금액을 반영해 주는데요. 만약 국세청 자료가 없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차감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사업소득금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서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재산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소득 중 예적금이나 주식 등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월 4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는 반면 사적 연금소득은 아무런 공제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 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공적이전 소득은 아무런 공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아홉 번째, 무료 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공시가가 6억 이상일 때에는 0.78%를 적용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겁니다. 참고로 주택의 공시가가 10억이라면 이 10억 원에 0.78%를 곱한 후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65만 원을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열 번째, 주택연금은 소득인가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참고로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이어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겁니다. 12번째, 일반 재산은 어떻게 월소득으로 환산하나요? 일반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적용해주고 추가로 기본 재산액도 공제해줍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재산에 대한 월소득 환산 사례입니다. 수도권 중소도시의 아파트 실거래가 8억 5천만 원, 공시가 4억 9천만 원일 경우입니다. 공시가 4억 9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공제 8,500만 원을 차감하면 4억 500만 원이 되겠죠. 이어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13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월소득 환산 방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5%를 적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주택은 95%를 적용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 등에는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금융재산은 어떻게 월소득으로 환산하나요? 금융재산은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과 예적금 등을 의미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노후생활 필수자금 용도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 같은 요금을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이, 예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이,
연금저축은 기초연금 개시 전 잔액이, 연금보험은 기초연금 개시 전에 해약을 전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주식은 최종시세가, 채권은 액면가액이 금융재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4번째, 재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해 주나요? 우선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준다는 사실 자체를 꼭 기억하시고요. 부채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금. 둘째,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금. 셋째, 개인 간의 부채입니다. 이 중 개인 간의 부채는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5번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 인정액은 전세 놓은 집 공시가의 50% 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6억 원을 받았더라도 전세 놓은 집 공시가가 5억 원이라면 5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만 부채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16번째,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에는 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나요?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 정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 등에는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 가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자동차나 콘도 회원권 하나만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 압유된 차량,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보아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있고요. 둘째, 일반 재산에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셋째, 또 일반 재산에는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 공제가 있고요. 넷째, 금융재산에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겠습니다. 다섯째,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여섯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일곱 번째, 선정 기준액이 매년 크게 인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데도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도 올해 재신청해 보시고요. 올해 수급 대상인 1960년생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이상으로 기초연금 이것 모르면 큰 낭패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핵심 내용 16가지를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